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세계 인구 10명 중 1명은 깨끗한 물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적어도 1개월 이상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는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생활용수는 용천수로, 농업용수는 빗물을 이용했었습니다.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이제는 생활용수는 물론 농업용수까지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물 이용량의 96.7%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0-30년 전부터 대체수자원을 개발해서 지하수 의존율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지만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한 저수지도 그 이용률이 10%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또한 항구적인 농업용수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꾸준히 펼쳐왔지만 가뭄 때마다 농민들은 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수자원 개발, 이용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은 제주도 대체수자원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대체수자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심층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토론자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진기옥 물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은 제주도 물관리를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수량 수질 관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분이시죠. 다음 출연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서상기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상기 본부장님은 제주지역 농업용수 개발,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지하수 분야 기술사, 공학 박사, 지하수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그럼 대체수자원 이용 현황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기옥 과장님. 네. 아무래도 대체수자원은 생활용수보다는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요. 현재 제주 지역 대체수자원 이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도내 이제 수자원 전체 이용량은 연간 한 2억 9,9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이 중 이제 용천수를 포함해서 지하수 이용량은 2억 한 8,900만 톤으로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 수자원을 이용하는 양은 연간 한 1천만 톤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전체 수자원 이용량의 약 3.3% 정도로 대체 수자원의 이용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체 수자원에 대한 연간 이용 현황을 보면 특히 이제 골프장에서 약 한 700만 톤으로 한 7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농업용수로 약 한 210만 톤 정도,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그 하수 제철 이수라든가 해수 담수화, 중수도 온천 등 해서 한 81만 톤 정도로 이 순으로 재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대체수자원 이용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서상기 본부장님, 네. 한국농어촌공사는 1970년대부터 농식품부 지원을 받아서 제주도 지하수 및 농업용수, 저수지 개발 사업 등을 해왔는데요. 제주도 수자원 부존 여건에 비추어 봤을 때 대체 가능한, 개발 가능한 대체 수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수자원은 사실은 제주의 생명수인 그 지하수를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지하수 이외에 이용 가능한 모든 수자원을 대체 수자원으로 우리 통칭할 수가 있고요. 제주도 수자원 관리 종합 계획에 보면 대체 수자원으로서는 이제 하천수, 그다음에 용천수, 또 빗물, 또 하수 재이용수, 그다음에 연지하수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제주시의 2군데하고 서귀포시 1군데 한 9개 군데가 지금 상시 하천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외도천하고 강정천은 상수를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수지나 수량이 그러니까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제 활용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도 현재 그 지표수와 용천수 이용해서 3개소 한 120만 톤 규모의 저수지를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향후로 이제 농촌용수 개발 사업으로 7개 옹포천을 피현해서 7개 그런 하천에 그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천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수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일부 저희들이 한 1일 3,000톤 정도 용출되는 규모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내 약 한 22곳 정도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그 관계 시설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미나리 재배라든지 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논으로 일부 이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제 바다로 유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공사에서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농업용 통합 강력화 사업에서 6개의 대왕수천을 비롯해 6개의 용천수 활용해가지고 일일 약 3만 1,000톤 정도 농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빗물 같은 경우는 사실 제주도에서 했던 대체 수자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빗물 시설 확충은 사실은 재해 예방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농업용수 지하수 의존도를 아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서도 앞에서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릴 농업 통합 물관리 사업에서 현재 그 남은 지역에 공공 빗물 시설에 2,000동 규모한 2개 정도 네.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를 분석해서 네. 도내에 좀 더 확대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대체 수자원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금방 제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이 2020년 9월에 착공돼서 아마 2024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1,362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요. 여기 내용을 보면 지하수 개발이 신규로 58개공,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용천수가 6개소, 대체 수자원 개발이 생각보다는 소외되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무엇이고 이 통합 광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농업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 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이 농업용수로 이제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제 1950년대부터 60년대에 이제 그 설치된 이제 두모 용수 수산 광령 저수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이제 완공이 된 이제 성읍 저수지가 있고요. 네. 또 이제 옹포 이 천에서 이제 물을 통수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 이제 상대 저수지가 있는데요. 네. 또 그리고 작년도에 이제 함덕 저수지가 준공이 돼가지고 네. 현재 이제 시설 용량으로는 총 한 400만 톤 정도로 이제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수지에서 이제 이용되는 물을 이제 이용하는 율은 아주 저조하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예. 제주도인 경우는 대부분의 밭농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송수리 이 배수관을 통해 가지고 수도꼭지를 이용해서 이제 스프링쿨러를 이제 돌려야 되는 이 방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수지라든가 저수지에서 이제 된 물들이 뭐 이물질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 스프링쿨러가 막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아마 저희 농민들께서는 사용을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이제 우리 제주 지하수 이제 치수 허가량은 약 한 4,909만 톤 정도가 됩니다. 월간. 그리고 이제 지하수 지속 기용 가능량은 한 5,435만 톤 정도가 돼서 현재 이제 그 지속 기용 가능량 대비 90.3%에 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래 이제 여유 수량의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제주도 농업용수 취수 허가량은 이 지하수 관정이 3,064공이 되는데요. 월간 한 2,667천 정도의 이제 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우리도 이제 전체 이 취수 허가량의 한 54.5%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친환경 농업정책과에서 주관을 하고 해서 이제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으로 이제 지하수 신규 개발 아까 58개국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월간 한 156만 톤 정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제 계획을 이제 하였습니다만은 이러한 이제 농업용수 광역화 계획이 만약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취수허가량은 이제 90.3%에서 이제 93%까지 이제 상승하게 되어버립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우리 인구 증가라든가 관광객 증가라고 해서 이제 신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260만 톤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거의 100%에 육박하는 지하수가 이제 돼버린다. 그러면 저희들이 수량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농업용수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로 이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대체 수자원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지금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진교욱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60년대부터 용수, 수산, 광령 이런 저수지가 있고 최근 준공된 성읍 저수지도 있는데 농업 용수 공급률이 10%대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저수지를 만들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게 대체 수자원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공사 60년 이전에 근데 논농사 위주로 할 때 개발됐던 저수지 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사실은 수산하고 강령 저수지는 이제 논농업에서 반농업 전환되다 보니까 지금 비상용수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렸던 통합 강력화 사업에 연계해서 그다음에 계속 이제 반농업 특성상 그 부유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시설을 추가하고 해가지고 연계해서 이용할 것이고요. 수산 저수지는 이제 작부채가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관수로 시설하고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한 122헥타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성읍 저수지의 이용률이 낮은 부분이 이제 우리 도민분들이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저수지를 만드는 기간이 거의 한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류부에 있는 농민분들은 13년 기다리기 너무 힘드시니까 관정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은 그 수혜 구역 자체가 반 정도로 지금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당초 구역보다 좀 더 넓은 지역, 신천리, 하천리 쪽까지도 공급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 농민이 자기 밭까지 어떤 그 관로를 매설하는 건 개인 부담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 좀 경감시키기 위해 저희들이 추가적인 관로도 개설하고 해가지고 최대한 그런 이용률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몇 %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계획인가요? 원래 지었을 때는 뭐 100%를 이용하는 게 당연한데요. 이제 10년간, 13년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저희들은 최소한 올해 내년간 한 50% 정도까지 이용률 높이고요. 광역화가 마무리되는 2024년도에는 70% 정도는 이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제주 농업 특성을 말씀하고 계신데 시설 농업으로 급속히 전환되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시설 하우스 면적이 마라도 면적의 150배, 46제곱킬로미터에 이른다고 하는데 지하수 함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 비닐하우스로 떨어지는 빗물,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은 없는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도내 이제 서 회장님 말씀처럼 시설하우스의 면적은 2004년도에 한 3,066헥타르였습니다. 근데 이제 2019년도에 한 6,198헥타르로 거의 2배 이상 이제 상승이 됐고요. 매년 한 6.8%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하수 함량 면적이 점차 이제 줄어들고 최근 5년 사이에 지하수 함량량은 약 5.5% 정도 감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최근 이제 그 제주특별지구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노지감귤이 이제 10R를 재배하기 위해서는 연간 용수량이 약간 이 150톤 정도 이제 필요하지만 시설하우스에 재배되는 감귤 또는 만감류를 이제 재배를 할 때는 400톤에서 한 1100톤 정도의 물이 필요해서 한 5배 정도 많은 용수가 이제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을 재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이제 2005년도부터 이제 지난해까지 이제 시설하우스 등에 50톤에서 200톤에 달하는 이제 그 규모의 빗물 이용 시설을 한 1,600여 개소를 이제 248억 원을 이제 투입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수립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재이용관리 계획에 이제 수립이 됐는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 보면 빗물 재이용 사업으로 이제 남원 지역 이 중산간에 뭐 한 65만 톤 정도의 이제 대형 빗물 저류들을 실시하는 계획으로 이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빗물 재이용 사업은 우리 대통령 산하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우선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는 등 이제 대체 수자원 활용을
위해 이제 다각적으로 이제 네.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만 톤이면 성읍 저수지의 절반 정도. 절반 예, 절반 정도 됩니다. 저수지 형태로 아닙니다. 건설하는 겁니까? 어떤 지하 형태로? 저류조 형태로 갈 겁니다. 획기적인 예. 방법으로 계획하고 있군요. 2019년 감사위원회 농업용 지하수 관정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누수율이 62%, 제주연구원 조사에서는 60%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러한 누수율을 줄이더라도 굉장히 지하수 부담을 이제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누수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농업용 관정, 누수율 줄이기 위한 방안과 어떤 대책 등이 마련되고 있습니까, 네, 본부장님? 누수는 뭐 농업용 관정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제주도의 관정, 공공용 관정 중에 73%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된 관정들입니다. 네. 그 노후된 관정의 또 그 관수로 자체도 역시 20년 이상의 노후가 됐죠. 네. 또 재질 자체도 과거에 이제 PVC나 약한 PE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뭐 시공 불량이라든지 파손 등에서 누수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60%란 누수는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은 하셨지만, 물론 이제 도 전체는 아닐 거고요. 좀 심한 지역은 그렇게 보고 있지만, 누수량을 측정하는 부분에서는 각각 전체 수도전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누수량으로 들어간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저희가 작년에 지금 저지리 수리계 12개 관정에 980안의 수도전을 전체 1년 동안 모니터링 했습니다. 그때는 이용률 65% 정도, 그러면 이제 누수율이 35% 정도 보고 있고요. 네. 한동리 같은 경우는 한 개 관정에 185개 수도전을 1년 동안 모니터링 했을 때 한 55% 정도. 네. 물론 이제 뭐 좀 더 누수율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한 50% 내외 정도의 이용률은 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농어촌 공사에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지금 있는 있습니다. 내용들이 있나요? 그분은 누수율을 일찍 제주도 지방 여건상 누수를 바로 확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누수 감지 센서를 현재 관로에 설치해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이 부분도 도전적으로 좀 확대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관로망도를 전산화 시켰습니다. 이 전산화된 것들을 일선 이제 수리기에 다 전달해서 수도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하수 제처리수 이용률이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농업 기적을 이룬 그런 나라죠. 도내 모 방송사에서 제주 지역에서도 하수를 제처리해서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한 실증 모델 제시되고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제주도 내에는 이제 공공하수처리 시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일일 하수처리 용량은 한 24만 톤 정도가 되고요. 또 2025년 12월까지는 이제 하수처리장을 증설을 이제 완료했을 때는 일일 한 39만 톤 정도 이제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내에서 이제 매일 대량으로 이제 용수를 사용하는 곳을 저희들이 이제 산출을 해보면 사실상 저희들이 골프장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 대체수자원인 하수제처리수에 대해서 이제 골프장 잔디 용수로 이 하수제처리수를 이제 공급할 계획으로 이제 물 재이용관리 기본 계획을 이제 수립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이제 사용 패턴과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는 빗물이나 용천수, 그 다음에 이제 하천수 등을 이제 이용하는 이 대체수 자원으로 공급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하수처리장은 굉장히 해발 고도가 낮은 데 위치해 있고, 골프장은 저 위에 있는데, 예. 용수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게 펌핑 되나요? 방식으로 지금 펌핑 해서 방식으로. 중계 이제 펌프장을 설치를 해서 네. 이제 저희들은 주 목적이 어쨌든 365일 공급 체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하수도 365일 매일 나오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골프장도 거의 매일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농업 용수는 사실은 많으면 5개월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7개월 동안은 공급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러한 고민들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향후에 이제 저희들이 하수 재처리수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이제 그렇죠. 홍보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미지 개선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수 재처리수를 이제 필요로 하는 농가에는 네. 이제 그 아까 이용 시설을 이용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예, 이제 수자원 공급 인프라를 이제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대체 수자원 중에 다음은 염지하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담수 지하수보다는 염지하수가 고갈 우리가 좀 적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제주 지역에 부존하는 염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것도 대체 수자원 이용 관점에서 고려해 볼 만한 것인지 서 본부장님께서 가능성이라든지 선결 과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말씀까지 덧붙여 해 주십시오. 네. 뭐 제주도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화산 남반이 이루어져 있고 이게 천년 뭐 정수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제주 동부 지역에는 이런 바닷물이 이 화산암체에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풍부한 그런 염지하수를 분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사실 조천 북천리부터 남원읍 이미리까지 동부해안에 따라 풍부한 염지하수 분포하고 있습니다. 내륙적으로는 한동리까지 한 8km 정도도 이제 분포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염지하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그 미네랄 성분, 기능성 미네랄 성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유해한 물질이 없습니다. 청정한 용수죠.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현재 이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농업용수를 이거 대체 용수 쓸 것인가의 부분은 농업용수 중에서도 좀 더 기능성이 있는 네. 그래서 기능성 농업용수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이제 염지하수지만은 이용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 양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물론 이제 지금 정책과장님도 고려하고 계시겠지만 염지하수에 대한 수질의 안정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장기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수질 안정성 확보한 다음에 단계적인 치수준 개발에 따른 또 치수량에 대한 연구도 배양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좀 전에 그 하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이제 농업용수로 이용할 때 인식 개선이 안 되면 그 꺼려하는 부분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농민들이 농업용수를 이용할 때 지표수나 빗물 이용을 꺼린다는 이유가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지하수법에서만 농업용수 수질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인 경우는 이제 대체 수자원 이용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대체 수자원 이용의 이제 불편함이라든가 이제 수질적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나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제도는 사실은 지금 농민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의 이제 수질 기준은 수질 4등급인 경우도 가능하고요. 또 이제 지하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은 이제 그 농업용수에 해당하는 수질인 경우는 다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지하수로만 이제 용수를 공급해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는 것은 좀 잘못된 인식이 네. 아닌가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읍 저수지에 있는 용수를 이용해서도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네,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성업저수지는 호수용 수식을 1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주 지표수엔 청정한 지표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당연히 받는데 가능합니다. 네. 지장이 없다. 과장님 네, 말씀 예, 이해해 주시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문제라든가 이제 농업용수 사용 이 불편함을 이제 줄일 수 있는 대체 수자원을 이제 저희들이 발굴을 이제 하여야 하고 이제 지속 이용 가능한 지하수 보전 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들 혼자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도민 여러분들의 이제 관심과 이제 협력이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 이제 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저희들이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가 네. 이제 저희들이 2013년 7월에 네.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농업 분야의 이제 대체 수자원 이용이 확대와 이제 잘못된 인식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하수 보전 관리와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홍보를 이제 도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수는 영원한 자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 부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은 지하수는 먹는 물을 이용하고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는 대체 수자원을 많이 이용하는 원칙을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대안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체 수자원으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커버할 수 있을지 본부장님께서 좀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 전문가님께서는 올해에서 농업용수는 좀 대체 수자원으로만 이용하자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그게 저는 전적으로 동의는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고 또 이거 이용률을 높이는 데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제주 농업 특성상 필요한 것들은 이제 부유물질을 여과한다든지 하는 수질 개선 따라서 이제 예산이 또 수반이 돼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농업용수는 대체 수자로 훨씬 더 많은 이용률을 가져야 된다는 건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뭐 도나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로 현재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그 농어촌 물포럼하고 또 수질 환경 보전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도하고는 농업용수 관련된 TF를 운영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대체 수자원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법정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 쪽에서는 농어촌 용수 이용 합리화 계획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제주권역 유형 물관리 기본 계획 안에 이런 대체 수자원 개발 이용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이제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과장님, 그 대체 수자원 외에 중수도 활용 방안을 늘려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중수도 활용 실태라든지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중수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중수도의 용도는 다양하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화장실 용수라든가 뭐 세척, 조경 용수, 그다음에 침수, 그다음에 하천 유지 용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도 내 지금 현재 중수도 시설은 총 27개소로 일일 한 6,500톤 정도 규모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물이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중수도 설치 운영을 이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물이 재이용 촉진에 지원해 가는 법률에 따르면 하수 발생량이 일일 100톤 이상인 경우는 네. 이제 10% 이상의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설치된 이제 중수도의 시설은 이제 공공기관이 아닌 대부분 이제 그 관광숙박업이라든가 이제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 이제 주로 이제 시설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 이제 경제성이라든가 운영 노하우 등 이제 운영 자료가 사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우리 도에서는 특히 이제 중산간 지대에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 계획 수립 시 이제 중수도 시설을 의무화를 이제 하고, 이제 중수도에 발생되는 이제 재처리수를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쓸까라는 이용 계획이 이제 연기가 이제 필요한 실정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수도 설치는 사실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뭐 사업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적용 확대 등 이제 중수도 보급 확대를 위한 경제적 지원 정책 도입이 네. 이 검토가 이제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상기 본부장님, 네. 대체 수자원 이용 비율이 3 내지 4%라는 거죠. 대체 수자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이렇게 말씀을 해준다면 어떠한 방안들을 우선 선택해서 추진해 나가야 할까요? 네, 우선 앞에서 이제 대체 수자원 중 하천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 규모가 2024년까지 서림 저수 완공되면 약 420만 톤 공급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공급 능력만 가지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건 이제 이용률을 높이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대체 수자원 이용률은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연계시키는 겁니다. 수계나 수원을 연결시키는 거죠. 저수지와 저수지 간에, 또는 용천수와 저수지 간에, 또는 저수지와 저수조 간에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은 그 이용을 훨씬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이제
현재 앞에서 말한 성읍 저수지와 올해 준공되고 있는 구자의 송당 저수지가 약 19km 정도 거리 네. 사겠습니다. 이 두 곳을 관로 연결시키면 네. 지금 천미천 하류에서 그 홍수 때 범람되는 그런 재해 예방 같은 경우도 천미천으로 내려오는 그 홍수 보화량을 사실 이때 송당으로 또 분산시킬 수 분산시키게 있겠네요. 되면 용수의 확보 측면도 있지만 재해 예방 측면도 네.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부 지역에 사실은 그 용수 저수지가 있는데 그 다른 수원지에서 용수 저수지로 보충할 수 있다 그러면 네. 사실 용수 저수지 이제 정체되어 있으면 수질의 문제가 있는데 이걸 다른 어떤 용수로 채워주고 이동이 활발해진다 그러면 수질 개선 사업과 병행해서 충분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지하수에 의존했던 그 비율을 이제 대체 수자원으로 이용하자는 그러한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방안의 어떤 해결책을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대체 수자원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공사뿐만 아니라 도민과 농민 여러분의 관심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 겸 도민들과 농민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나 내용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먼저 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도민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가뭄을 이제 극복하고 지속 기용 가능한 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주 지역 같은 경우는 정말로 도민 모두가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지혜가 매우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이제 빗물이라든가 용천수, 하수재처리수 등 이제 대체 수자원을 재이용하는 것이 답이라는 주장이 전문가뿐만 아니라 도민들 사이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으로 지하수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물 전략뿐만 아니라 생활과 농업활동 등에 필요한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하는 형태를 벗어나 빗물이라든가 용천수, 하수처리수 등을 이용한 물순환도시 구축을 위해 대체 수자원 이용을 이제 확대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끝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들과 함께 미래 세대에 전해줄 건강한 물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부장님도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저희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제주 도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및 농업용수 관리 일원을 통해서 물관리 전문 기관으로서 제주도의 통합 물관리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에 대한 단계적 편입을 통해서 유지관리 및 수리시설 개부 예산을 확보하고 선량한 시설 관리 및 유수율 제고 등 지역 해난 사항을 위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유수율을 제고하고 목적의 사용 등 용수 관리를 개선하겠습니다. 노후 관정 진단 및 리모델링과 수질 부적합 관정과 미사용 또는 소량 사용 관정을 관리하고 기존 소규모 저수조 용량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수륙의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개선과 강력화 이후 공사 관리 지역 편입을 포함한 관리체계 개선 등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아젠다 발굴과 정책 방안을 모색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도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주 지하수는 수량과 수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수량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체 수자원에 대한 논의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수량이든 수질이든 대체 수자원이든 도민 여러분 그리고 농민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관련 분야에 대한 조사, 연구 그리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